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쓰러졌습니다. 롯데택배에서 일하던 47살 임모 씨가 어제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동료들은 임 씨가 하루 16시간의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에만 16명, 올해도 5명이나 이 과로로 인해서 택배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내일은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는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이 사회적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정거농성에 들어갔는데요. 네. 본방에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네. 있는데요. 오늘의 노래는 이세희님이 신청하신 나붐의 상상 더하기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오. 그러면 저희 이제 계란 같대요, 박수빈님이. 노른자 약간 흰자, 노른자 흰자. 네. 어떻게 벌써 해야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몇 시 시작하냐고 다들 알아서 답변을 남겨주셨어요. 네. 5981님도 다음 주부터는 일찍 와야겠네요. 뉴스프리데스크 7시 시작하니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10분씩 땡겨집니다. 네. 뉴스프리데스크도 7시, 뉴스데스크 7시 네. 40분. 한성님이 더 이상 노동자 안타까운 뉴스 보기 싫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님이 헐 단백질 덩어리 하셨습니다. 이석경님이 호주행 퀸즈 벌스데이라서 공휴일이라고 하시네요. 오. 휴일을 즐기시죠. 오늘 예.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오, 감격이에요. 감사합니다. 총총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외박하셨냐고. 아주 조금이지만 다릅니다. 예, 금요일 옷이랑 잘 구분이 안 되시는데 저는 보이거든요. 이거 원단이 지짐이 원단이라서 시짐이 온다. 예, 약간 다릅니다. 네. 좋습니다. 외박은 아니에요. 예. 실드를 옆에서 아주 잘 쳐주시는. 제가 외박했으면 금토일 다 다른 집에서 잤다는 말씀이십니까? 오렌지 소녀님께서 보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댓글 남겨보신다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리즈키님 오. 리발디라고 읽어야 되나요?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오.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예. 네, 오렌지 소녀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고요. 폴키님이 어쩜 저렇게 잘 아실까요? 근데 뭘 아는 거죠? 실버 프린스님께서 목요일날 오후 1시에 백신 접종하신다고. 네. 얀센 맞으신다 그랬었나요? 네.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세님이 김민호 아나운서 잘생겼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프닝부터 거의 400분 가까이 들어오시는데. 네. 아무래도 다들 그리우셨군요. 예. 저도 그리웠어요. 저희가 그립기도 하고 또 제목이 또 그러니까요. 이게 안 들어올 수 없는 제목이거든요. 지난주에 심층 취재로 아주 그냥 조각조각 냈는데 오늘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네, 오늘 프리초대석에는 빌라왕이 아닌 빌라왕 전문 취재기자 이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저희 네. 디지털 스튜디오 딱 처음에 딱 왔을 때 그렇죠. 그때 그때 함께 집들이를 하셨잖아요. 처음으로 초대를 해주셨는데 3주 만에 또 나오게 됐습니다. 열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요. 부장님 보고 계시죠? 기획취재부가 신임 부장님이 오셨는데 네. 열일하는 이준희 기자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보고 계신가요 지금 혹시? 네, 딱 글쎄요. 전화 네. 한번. 전화를 한번. 그 전셋값이 시체말로 물렸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나쁜 집주인들. 네. 어떤 사람들일까 좀 궁금했었는데 네. 아주 디테일하게 취재를 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떼먹는 이런 집주인들이 있고 이제 세입자들이 막 눈물 짓는다 이런 기사들은 한 번씩 다들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약간 2% 아쉬웠던 게 그러면 이 집주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집들을 샀고 또 피해자들은 어쩌다 당했고 또 어떤 대책들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잘 없다 보니까 이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좀 취재를 해보자. 그래서 한번 좀 깊게 파보게 됐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빌라 왕이라고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집을 가지고 있길래 왕이라는 호칭까지 붙여주나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모친과 함께 소유한 빌라까지 무려 892채. 네. 야, 거의 900채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럴 네. 수가 있죠? 이게 국토교통부가 현재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 이 렌트홈 사이트를 정비 중이에요. 그래서 작년 통계가 가장 최신인데 작년 1위가 760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817채, 그러니까 건물 한 동 전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모친 서모 씨까지 서모 씨 명의로 가진 거 75채까지 합치면은 892채. 와 대박입니다. 근데 작년 1위도 760채면 네.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렇죠. 그걸 가뿐히. 네.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네. 껌돌 백돌님께서 892채 관리가 되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나쁜 집주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예.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시 영상 좀 보고 오실게요. 서울 금천구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 이 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8개월째 이곳에 발이 묶였습니다. 새로운 전세 접하면서 그쪽에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1,200만 원을 걸고 날렸죠. 윗집은 아예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만기가 지나자마자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끝났어요. 집 주인 때문에 전체 14집 가운데 13집에는 100억 원대 가압류가 걸리고 10집은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건물주인 집 주인은 올해 42살인 김모 씨. 세입자들은 김 씨 본인은 아이의 연락이 안 되고 김 씨의 대리인과 어렵사리 통화가 돼도 어이없는 말만 들을 뿐입니다. 가압류가 걸렸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구해오면 풀어주겠다. MBC가 김 씨 소유 집 가운데 주소가 확인된 집 650여 채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 결과 곳곳에서 이런 무자본 갭 투자가 확인된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샀으니 은행 대출도 필요 없었습니다. 김 씨의 빌라 매입에는 속도가 붙어 30개월 연속, 많게는 한 달에 65채를 사들인 적도 있었습니다. 세금 부담도 없었습니다. 임대주택 유형이 확인된 378채 가운데 87%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소형 신축 빌라였고 재산세 역시 60%인 226채는 전액 감면, 35%도 절반만 내면 됐습니다. 종부세도 대부분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가 장려한 임대사업 제도 혜택을 톡톡히 누렸습니다. 네. 세입자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이 깡통 전세 빌라왕이라고 순리님께서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예, 이런 걸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사막의 호랑이님이 무슨 해적왕도 아니고 빌라왕이라고 얘기하셨고 네. 도진묵 임진광님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신다고 조금만 크게 내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용진님이 탄자니아에서 점심 준비하면서 한국 소식 접하고 있다고 오. 수고 많으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고 예. 아까 뉴욕에서 김정희님은 뉴욕에서 저희 콤비 좋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글로벌하게 많은 분들이 글로벌하게 오시네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어쩌다가 일단 이 지경까지 온 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김 씨는 댄스 강사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5년 전에 임대사업자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제 빌라를 막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제 허그라는 곳에서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만 186억 원에 달하거든요. 와. 근데 이 중에 김 씨가 갚은 게 21%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분이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했다면 900채든 9,000채든 9만 채든 사실 뭐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아니 그렇죠. 제대로 이제 세입자들한테 보증금 제대로 돌려주고 그쵸. 뭐 네. 사업을 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전혀 네. 없는데. 그런데 네. 이 리포트에도 나왔듯이 이분은 무자본 갭 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집을 샀냐? 세입자 보증금으로만 산 거예요. 자기 돈은 안 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김 씨의 전직 동료를 저희가 이제 힘들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수익이 아예 없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신축 빌라 리베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전세보증금 상승분 그리고 이분이 자회사로 빌라 관리업체나 인테리어 업체 이런 거를 또 운영을 했거든요. 네. 여기서 나오는 수익들도 있었어요. 물론 음. 전세를 놓는 사람들 중에서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뭐 없을 수 있죠. 그래도 나중에 유사시에 내줄 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대비는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게다가 한두 채가 아니라 900채나 되면 안전장치를 당연히 마련해 놨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거든요. 이제 전직 동료가 말하기를 이제 그런 수익들이 생기면은 임대보증금 반환용으로 쌓아둬야 했었는데 일을 하다가 자기가 느낀 거는 이 김 대표는 임대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내 돈이다. 네, 돌려줄 그렇게 돈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죠. 내 수익이다. 그냥. 그렇죠. 네, 그냥 사업 자금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직 동료의 얘기가. 네. 심지어 김 씨는 처음에 보증금 사고가 났던 게 2019년 4월이거든요. 그 뒤에도 저희가 확인된 것만
8채를 추가로 샀습니다. 와.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죠. 상식적이지 않네요. 네. 오, 예. 마이클 죽수님이 댄스할 때 돌리고 돌려야지 돈과 집을 돌리고 돌렸구나 하고. 네. 너무 센스 있는. 이게 피해자분들이 있어서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러네요. 아유, 800치 무슨 계집도 아닌데 사부장님이 지금 김정국님이 목소리가 조근조근해서 그런지 잘 자요 스타일이라고. 아이고. 네. 주무시면 안 되는데 네. 뉴스데스크 네. 모셔야 되는데. 네. 사마개 호랑이님이 진짜 이기적이네. 코디님도 부동산도 다단계냐 하셨습니다. 네. 아, 사부장님께서는 피해를 당한 적도 있으신가 봐요. 아. 전세금 못 받아서 1년 넘게 마음고생하신 적이 있대요. 그럼요. 이거 전세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네. 서민들한테. 근데 김씨 모친 만나러 경북 상주까지 갔더라고요. 네. 근데 큰일 날 뻔했다면서요. 어떤 아, 일이 네.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김 씨의 과거, 현재 주소지까지 그리고 회사 있는데 다 돌아봤어요. 네. 근데 도대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김 씨의 모친 서 씨가 경북에서 김치 공장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됐어요. 이 서 씨가 그냥 모친이 아닌 게 그 김 씨 주택 중에 이제 75채를 이제 서 씨 명의로 서 씨가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김 씨의 자회사 중에 빌라 관리 업체의 대표까지 맡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서 씨를 만나면 뭐라도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구나 해서 경북 상주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네네.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에 서 씨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오. BMW 네네. 승용차가 딱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드디어 인터뷰를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웬걸 저희 취재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남편을 조용히 내려주더니 차를 획 돌렸어요. 근데 제가 그 골목에 딱 있었거든요. 딱 이제 인터뷰하려고. 네, 딱 네네. 골목에 있었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네. 그래서 3초 정도 딱 마주친 다음에 그대로 악셀을 밟으신 거예요. 아우, 그 제가 사실 여기 못 나올 뻔했어요. 앞에 있는데 사람이요? 네. 오, 어떻게? 그래갖고 어떻게? 정말 그 정도로 다급했구나. 이분은 아니, 저희를 근데- 만나면 안 되는 거구나. 아니 그럼. 얼마나 찔렸으면.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죠. 아니 피해자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많기는 뭐가 많냐. 얼마 안 된다. 와. 그리고 나는 그분들한테 내가 나쁘게 한 게 없다. 나쁘게 한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황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몸은 안 다치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빛의 속도를 피하면서. 네. 피해서 다행인 거죠. 네. 그 자리에 그대로 그렇죠. 있었으면 진짜 그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가 앞에 있으니까 악셀을 밟을 거라 생각 아니 못했거든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네. 있는데 악셀 밟는다고 생각을 못하는데 눈이 네. 마주쳤는데 보고 그렇죠. 밟은 거잖아요. 네. 진짜 너무하네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는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장철웅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웃어서 정말 피해자분들 너무 고통스러우실 텐데 죄송합니다. 네. 그 정도로 참. 네. S민 H님이 갭 투자라고 하지 말고 저건 투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아이고 다들 너무 놀라셨어요. 예. 네,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아이러브 코리아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뻔뻔한 인간들 왜 이렇게 많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네. 아이러브 저는- 코리아님도 네. 리포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하나가 뭐 이렇게 차를 따라가신 것도 있었지만 정말 취재력이 엄청나구나, 집요하구나라고 느꼈던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거든요. 네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MBC는 빌라왕 김씨 소유 임대주택 가운데 500여 곳의 세입자들에게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276명 가운데 절반은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저 너무 손에 떨려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가압류가 돼 있다고요? 이건 임차인한테 통보를 안 해주나요? 세입자 5명 중 4명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빌린 돈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못 갚게 되면 제가 신용불량자 돼버리는 거니까. 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들지 않은 세입자가 239명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된다 했는데 보증금 가입이 들어오고 나서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위험하게 된 마당에 김씨 때문에 법무사, 변호사비까지 들게 됐다며 현재 대부분 가정불화와 만성염증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진짜 며칠 동안 잠도 안 왔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은 연락도 아예 안 받고. 네. 프루츠 스네이크님이 네. 이준희 기자 빛의 속도로 취재하시느라 마봉춘의 히어로 화이팅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미라클님이 부디 옥체 조심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 아유, 이준희 기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정 의원님도 취재하느라 고생하셨다고 박수 네. 주셨고요. 네. 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주소가 확인된 이제 582채 직접 설문지를 보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정말 또 황당한 거는 이 받으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네. 이 김 씨가 악덕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방금 리포트에도 좀 오마이갓 이렇게 막 황당해하는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게 저희가 아 보낸 설문지인가요? 예. 취재 오. 당시에 보냈던 설문지를 한번 직접 갖고 아, 나와봤거든요. 네네. 여기 보면 어휴, 오. 이렇게 QR 코드까지. 네, QR 이렇게 써 있죠. 코드가 이 QR 코드를 입력하면은 저희 그 설문지로 설문 굉장히- 설문 서류로 가는 거예요. 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저희 이제 기획재부 기자들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네. 이름이랑 연락처가 나와 있어요. 오. 네네. 그러니까 이 설문지나 아니면 이런 저희 취재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 아. 근데 정말 많은 분이 연락을 하셨거든요. 진짜요? 오. 대부분 이제 처음 알았다. 음. 그러면서 보통 뭐라 그러시냐면 당신 기자 맞아? 아, 그렇죠. 아. 기자 아니지?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시는 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얼마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울먹이는 분들까지 계셨고 이제 피해 형태도 되게 다양했거든요. 그러니까 김 씨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신탁회사로 일부 물량을 돌려놨어요. 네. 그러면 집주인이 신탁회사로 나오거든요. 야, 그럼 나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아 나는 신탁회사에서 네. 한 건데 사실은 그 사람이 돌려놓은 물량이었던 전혀 그렇죠. 몰랐던 거죠. 예,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김 씨랑 계약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계약을 물으려고 했더니 김 씨가 계약금을 안 돌려준다. 아.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리고 이 거래를 했던 공인중개사 네. 아니면 이 김 씨 전에 이 자신한테 세를 줬던 이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다 모두가 안 받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막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김 씨 사례도 있지만 네. 이것도 엄청나게 황당하고 진짜 너무도 피해자 분들이 많으신데 김 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쁜 집주인들도 있잖아요. 네. 저 단기 월세방 이것도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진모 씨랑 이모 씨 사례도 저희가 둘째 날에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이분들이 왕년의 빌라왕이에요. 그러니까 진 씨는 한 600채 그리고 이 씨는 한 500채. 어. 물론 앞선 김 씨가 한 800채, 900채 갖고 있다 보니까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5, 600채씩 갖고 있는 어마어마하죠 사실 빌라왕이에요. 물량이. 네. 근데 이제 단기 월세가 뭐냐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이 전세금 반환 보증 이걸 취급하는 이 공사가 있어요.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을 먼저 내주고 이제 악덕 임대인들한테 돈을 대신 받거든요. 나중에. 근데 임대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일단 그 집을 경매로 넘겨요. 그래서 나중에 팔아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세입자는 일단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니까 일단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이 경매로 최종적으로 팔릴 때까지 길게는 2년까지 빕니다. 그러면 이 집을 그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악덕 임대인들이 단기 월세로 돌리는 거예요. 한 달에 60만 원. 비어 있는 그렇죠.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근데 60만 원을 자기 계좌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리죠.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집책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 계좌로 이 60만 원을 받아. 그다음에 나한테는 현금으로 30만 원을 갖고 와. 리베이트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차명 계좌로 받으면 이 사람들 집이 5, 600채라고 그랬죠. 100채만 30만 원씩 받으면 얼마인가요? 30만 원 곱하기 100은 3천만 원이죠. 한 달에 3천만 원씩 수익을 거두는 거예요. 피해 세입자들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피해 다니면서 이 단기 월세방으로 이렇게 수익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탐욕이 참 끝이 없다고 제가 생각한 게 이 진 씨랑 이 씨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둘이 거의 동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진 씨가 이 씨의 단기 월세방에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 씨한테는 얘기 안 하고 이 씨 집을 몰래 월세를 놓고 있다가 이 씨한테 걸렸어요. 그래갖고 이 씨가 진 씨를 이제 사기로 고소까지 하는 이런 총독도 사기범들끼리 서로 사기를 네. 고소하는 그런 그렇죠. 일이 진짜 우픈 말도 안 되는 네. 일들이 벌어졌군요. 네. 지금 세미 박님이 경제적 연쇄 살인범들이다. 나. 형량 살인범에 준하는 형량 입법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고. 네. 산드리님이 그렇게 경매 넘어가면 다른 세입자들도 피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네,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게요. 사기꾼들 수법이 다양하다 꽃은 핀다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근데 그 영상 보면은
진 씨가 찾아온 리포트도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근데 어떻게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찾아왔던 건가요? 어떻게 네. 경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진 씨는 저희 뭐 PD 수첩에도 나왔었고 이제 보유주택이 한 600채 정도 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피해자도 수백 명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분 주소지라고 알려진 곳만 4곳을 가봤는데 다 비어 있었어요. 막 우편물만 쌓여 있고 그리고 막 피해 세입자들은 막 어떻게든 가서 막 항의를 해보려고 가는데 다 번번이 허탕을 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렵게 통화가 된 거예요, 저랑. 그래서 막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억울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면 좀 강하게 나가봤어요. 진짜 억울하냐? 그럼 와서 인터뷰를 해라. 그랬더니 아 좋다. 이렇게 말을 뱉어버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다렸습니다. 아. 그랬더니 원래 약속 시간은 4시였는데 6시에 결국 상암동 아오. 스튜디오에 근데 와서 왔어요? 네, 아니 근데 약속을 해놓고도 안 올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쪼지 않고 좀 이렇게 기다렸던 게 약간 뭐 인터뷰 성공의 어떤 뭐 그런 배경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쪼고 싶었는데 쪼면 꾹 참았구나. 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문을 걸었죠. 당신은 온다. 아. 당신은 올 거다. 마음속으로. 네, 아무튼 불러와서 네네. 사실은 꽤 오래 인터뷰를 했거든요. 음. 이분이 그 앞서 김 씨는 댄스 강사. 강사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이제 버스를 실제로 운전하셨던 분이에요. 한 음. 20년 정도 운전을 하셨던 네네. 분인데 7년 전에 단돈 300만 원으로 이 갭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와서는 후회를 한다고 해요. 이제 600채 정도 이제 보유를 하는데 한 2, 30채까지만 돌렸으면 어땠을까. 근데 너무 과하게 돌렸다. 그렇죠. 이제 자기도 이제 뒤늦게 아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피해자들 위한 대책은 그 어떤 대책도 사실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무책임한 뭐 이런 사람인 거죠. 사실 이분 얘기 중에 되게 황당했던 게 앞서 얘기했던 김 씨 있었죠. 그리고 이 진 씨랑 단기 월세 동업했던 또 이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 씨 있고 또 세모녀 사기단이라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또 갭 투자 사기꾼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모인 단톡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톡방이요? 네. 이 임대 사업자들 어떤 그 세제에 대한 대책, 뭐 정부 대책이나 아니면 이런 단기 월세방이나 이런 어떤 꼼수 같은 것도 네네. 공유가 됐을 것으로 이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진짜. 김경남 님이 진짜 나쁜 놈들 피 같은 남매돌 사기당한 분들 억울해서 어떡하냐고 얘기하셨고 아까 그 마이클 죽수님이 이준희 기자 밀당 왕이라고 아, 네. 분들도 다 고단수라고 네. 피싱 성공했다고 한 사람이 얘기하셨습니다. 예. 네. 아 정말 아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취재하면서 빌라 시장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지적을 좀 하고 싶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 갭 투자라는 게 이제 매매값과 전세값의 이 차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새끼고 매매를 한다고 네. 하죠. 그렇죠. 전세 보증금을 인수한 상태에서 적은 돈으로 이제 사들이는 거죠. 네네. 갭만 딱 메우면서. 사실 아파트의 경우는 이렇게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왜냐하면 매매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최소 뭐 억은 나죠. 근데 이 정도 금액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가능했냐? 매매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 빌라의 예, 경우에 아예 0원인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일단 자기 돈이 들어갈 일이 없죠. 대출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근데 거기다가 그냥 이 무자본 갭 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뒷돈까지 받아요. 아. 빌라를 사는 사람이 뒷돈을 받습니다. 오. 그럼 이 리베이트 이게 어디서 나오냐? 누가 줘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이 리베이트를 충당하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처음에 신축 빌라 이 건축주가 네. 예를 들어 이 빌라 값을 2억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2억 3천에 전세 세입자를 구합니다. 그러면 전세 세입자가 2억 3천을 싸들고 왔죠. 그러면 건축주가 일단 전세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억 3천 중에 2억 자기는 2억만 받으면 되죠. 2억을 받아요. 그럼 3천이 남죠. 네. 그 3천을 가지고 이 전세 세입자를 데리고 온 중개업자 그리고 이 물건을 떠안을 임대사업자가 이 3천만 원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이렇게 세입자가 2억 3천을 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집주인이 건축주에서 이 갭 투기꾼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그런 이제 빌라 시장의 그런 이 어두운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 거거든요. 네. 참. 네. 그러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시세가 만약 비싸면 사실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이게 흔히 말하는 깡통 전세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가뜩이나 빌라 자체가
시세가 뭔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음. 아파트는 뭐 몇 동에 몇 호 이러면 대략 얼마다 공시 가격도 떠 있고 그쵸. 뭐 사실 네이버 부동산 가면 다 압니다. 네. 근데 빌라는 정말 바로 옆에 있는 빌라라도 모양이 다르고 뭐 구조가 다르고 다 이러다 보니까 시세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해요. 아. 거기다가 지금 피해자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초년생, 음. 신혼부부, 그리고 취준생 음.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러니까 좀 뭔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그렇죠. 좀 어둡군요. 그렇죠. 이런. 그리고 만약에 이거 좀 시세보다 비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어요. 음. 그런데 지금 전세난이 좀 심각한 거예요. 일단 물건이 없어요. 네. 그러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좀 비싼데 아니 내가 지금 이걸 안 구하면 당장 살 집이 없어. 비싼 월세로 가야 돼. 그러면 일단 이거라도 사야겠다. 일단 이거라도 전세를 들어가야겠다. 선택권이 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구입 자금은 이제 LTV라고 해서 이렇게 대출이 막혀 있잖아요. 그쵸. 전세자금 대출은 여전히 잘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조금 비싸도 나중에 어차피 돌려받을 돈인데 라고 생각해서 좀 감내하는 그런 심리도 있어요. 이런 심리를 갭 투기꾼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완전 이용했네요. 근데 저는 사실 피해자 입장이라면 잠도 안 올 것 같거든요. 네. 피해자분들 만나보시니까 어땠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각자 임대인이 다른 그 피해자 6분을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모아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의 집주인들 주택을 다 합치면 2,200채였거든요. 그러니까 2,200채요. 피해자 2,200명을 대표하는 이제 6분을 이제 부른 셈이에요. 네네. 근데 가장 많은 요구 사항은 뭐냐면 꼭 이 나쁜 집주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세입자한테 연락만 잘 받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해도 임대인이 연락만 잘 받으면 경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네요. 이러면서 사기를 무혐의 처리를 해요. 아니 근데 피가 마르거든요. 연락만 네. 받고 내 돈을 지금 안 맞아요. 돌려주는데 네. 자기는 그 돈이 물려서 어디 그렇죠. 이사 가지도 못하고 네. 완전 묶여가지고 그럼 정말 사람이 피가 마르는데 그렇죠. 그게 연락 받는다고 사기가 무혐의 된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세입자분들은 이게 사기가 아니면 대명천지 뭐가 사기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또 현실적인 대안으로 또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세입자들이 떠안게 된 네. 그러니까 살 생각도 당연히 없었는데 임대인들이 이렇게 내빼니까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 이런 빌라들을 LH 같은 공공기관에서 어차피 임대주택은 또 필요하니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사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이 집을 이렇게 경매로 떠안게 될 때 또 네. 억울한 게 뭐냐면 집주인들이 이런 분들은 세금도 잘 안 내거든요. 네. 그럼요. 종부세나 뭐 재산세나 이런 떼먹은 세금들이 있어요. 근데 억울한 게 경매로 이 세입자들이 떠안을 때 집주인들이 안 낸 그 세금까지 떠안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안 내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네. 네. 리포트 나가고 국토부에서도 반응이 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반응이 네. 왔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 월, 화, 수 이렇게 사흘 동안 7곡지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날에 목요일에 반응이 왔어요. 네. 이게 제가 보도자료를 갖고 와봤는데 네. 이게 보도자료거든요. 네. 국토부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장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보증금 그러니까 여기 있죠. 네. 반환 보증. 법령 개정을 통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쁜 집주인을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공개를 안 했거든요. 왜 공개를 안 했냐면 개인정보 침해 아니냐. 국토부에서 그동안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저희 보도를 보고 이건 심각하다. 심각하죠. 공익적인 목적이 더 크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네. 이제는 이런 나쁜 임대인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만 하지 말고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가해자의 인권이 더 네. 개인정보가 침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이런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는 거를 막아야죠, 사실. 맞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그러니까요. 있었던 네네. 문제들이고. 근데 사실 이런 아이템들이 정말 심각한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방송 기자 입장에서는 그림이 막 있는 아이템도 아니고 네. 진짜 현장 취재하는 게 쉽지 않은 주제잖아요. 네, 네. 취재하면서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일단 저희 리포트를 보면은 이렇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피해 세입자 분들이든 아니면 악덕 임대인이든 저희가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직접 집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혹시 두 분 낮에 집에 계시나요? 거의 없죠. 없죠. 예. 낮에는 이렇게 일터에 나와 계시죠. 네. 당연히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럼 저희가
언제 밤에 가면 가야 만나? 되는구나. 저녁에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이고. 다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셨을 때 그제서야 이제 저나 이제 백승우 기자, 김세로 기자, 장슬기 기자 저희 기획팀 멤버들이 다 이제 밤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야간 촬영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조금 힘들었다. 근데 네. 뭐 물론 이거야 견딜만 했어요. 근데 사실 아까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 세입자분들 말씀 듣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을 내릴 수 있으면 100번이고 들어드릴 수 있는데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정말 지금 막 전 재산인 거기다가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 전세금을 충당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 집을 떠안아야 돼요. 지금 막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막 결혼해서 막 애가 태어난 집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한테 기자님 저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말을 이게 듣고 있으면 정말 무력감도 느끼고 그럴 때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빌라 그리고 이제 전세 이게 사실 서민 주거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그렇죠. 있는 굉장히 그 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축이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빌라, 누군가는 전세. 이게 되게 필요한 주거 네. 형태인데 이들 나쁜 임대인들 때문에 빌라 전세라는 이 좋은 주거 형태가 신뢰가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참 임대인들 몇 명 때문에 이런 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지금 피해자 카톡방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막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정부가 좀 대책을 빨리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빌라왕에 대해서 취재해주신 이주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말 큰 취재 해오셨고 다음에 또 다른 취재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큐시트 산책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의자가 이렇게 낮았네. 네. 네, 신DK님께서 야 근데 지금 영상 제목 뉴스데스크 영상 치고는 좀 웃기지 않냐 유튜버인 줄이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유튜브 맞습니다. 네. 댓글 제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좀 고민스럽습니다. 제목 달 때마다 그러니까 지상파 저희 뉴스데스크 제목처럼 달 것인가 아니면 조금 톡톡 튀게 달까 하다가 오늘은 좀 제가 좀 톡톡 튀게 한번 달아봤죠. 덕분에 5,000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많이 보셔야 또 이런 저희 그럼요. 이준희 기자가 취재한 이런 심각한 걸 알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살짝 무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별로 좀 그렇지는 않죠. 저는 좋습니다. 괜찮죠. 네. 예. 네. 어떻습니까? 채팅창에 몰려와 주세요. 제가 제목이 좀 많이 좀 잘못된 건 아니겠죠. 네. 아이엠선님이 유튜버 노두봉님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이걸 또 읽으실 줄은 몰랐네요라고. 왜 읽었어요, 도대체? 네. 또 장면 같게 여쭤보고 싶었죠. 그럼요. 저희는 뭐 소통하는 데스크이기 때문에. 네. 무무구우님이 낚시성으로만 안 하면 좋대요. 네. 저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목을 좀 찾되 선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껑님이 두목님이랑 잘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네. 골로 가는 게 잘 어울리죠. 마중물리 간만에 일찍 오셨다고. 오. 왜냐면 지난번에 VOD에 댓글 다셨더라고. 요새 그 좀 일 그러니까.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못 오신다고 하는데. 낮에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그럼요, 사실은, 그럼요. 네, 네. 힘드시죠. 네. 낮에는 좀 쉬시고 예. 좀 선선할 때 또 일하셔야 되니까. 네. 옥수수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제가 기대할게요. 주말에 옥수수 사진 찍으러 갔어요. 텃밭에 갔는데 풀이 너무 많아갖고 고민했어요. 이 풀을 다 베고 사진을 찍어올까? 아니면 그냥 사진 찍지 말까? 왜냐면 후자를 선택했군요. 예. 그 사진을 딱 찍으면 보여드리기 제가 너무 게으른 텃밭 어떤 농부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공존하는 그런 텃밭으로 가기 위해서. 네. 네. 큐시트 지금 3분도 안 남았다고. 예, 큐시트 제목 가네요. 이야기가 옥수수로. 자, 제목이 빨리 가겠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399명인데 77일 만에 최저라고 해요. 그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 뭐랄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영국이 1차 접종률이 60% 정도 되는데 네. 그 인도발 변이 델타형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매일 한 7,0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백신이 좀 많이 접종을 하고 있지만 변이 변수가 또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1,300만 명 접종이 원래 상반기 목표였잖아요. 정부가 이게 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좀 될 거라고 그래요. 빠른 속도네요. 굉장히 빠른데 우리나라도 뭐 지난번에 일본 제가 뭐 소개를 해드렸긴 했는데 그 접종 오류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인천에서는 절반 정도만 맞춘다거나, 그다음에 전남 부안 같은 경우는 30대 남성 5명이 5배가 넘는 양의 어떤 것도 맞았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분들이 뭐 이렇게 몸이 뭐 이상이 많지는 않다고요. 뭐 지금도 병원에 계신 분이 있긴 한데, 네네. 근데 이게 뭐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뭐 어떤 대책을 정부에서 이제 어떤 관리하는 기구 같은 걸 만드는 방법 이런 검토하고 있긴 한데 네. 결국 현장에서 좀 뭐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 이런 거는. 이게 아무래도 다른 백신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현장에서도 좀 혼선을 빚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카이로스님도 주사 맞으셨다고, 백신 맞으셨다고.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야당의 이준석 대표가 첫날부터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서울현충원에 참배하는 게 원래 통상적인 어떤 그런 일정인데 대전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전 갔다가 뭐 광주 갔다가 뭐 굉장히 바쁘게 하루 보냈는데 여당에서는 이제 견제구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전당대회 한다고 6월 절반 날라갔잖아. 이제 민생 얘기 해야지. 일해라. 뭐 이런 거죠. 일하자. 뭐 이런 그래서 거죠. 이제 뭐 네. 수술실 CCTV 같은 거 이런 안건을 좀 논의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이 취소된 이유. 이거는 엄진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 본방송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건보공단 이사장의 기이한 단식이라는 건데 네. 그 건보공단의 고객센터 노조가 이제 그 직영화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나선 지 지금 닷새째가 됐어요. 근데 이사장이 단식 중. 뜬금없이 그 공단의 이사장이 단식에 돌입했는데 노조가 아니라? 그렇죠. 이유는 정권이 뭐냐면 알았어요, 제목을. 노조의 대화를 요청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식이라는 게 곡기를 끊는 게 약자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어떤 그런 그렇죠. 네. 그런 선택지거든요.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사장이 이렇게 단식하는 거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렸고요. 6,800분이나 계시네요. 아유, 감사하고요. 본방까지 쭉 가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